금전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이분들이 악화될 때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많은 주식 고수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투자금 관리뿐만이 아니라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요. 20년 넘게 주식과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의 인생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중독 치료의 대가이신 최사묵 진심 정신건강의학 의원 원장님을 모시고 주식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과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돈 버는 주식 습관, 주식은 심리다 추가해 주셨고, 어쩌라 도박이라는 또 도박 중독자들, 환자들을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경험담을 담으신 책을 내셨는데, 최근에 이제 또 주식 투자를 관련해서 내신 이유가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중독 질환을 치료한 지가 한 20년쯤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박 환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식 문제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좀 늘어나긴 했으나 사실 예전부터 이런 분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과 도박은 사실은 처음 출발점은 다릅니다. 네. 도박은 재미삼아 처음 시작하거든요. 네. 호기심으로. 주식은 그게 아니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죠. 네. 그래서 출발점이 다른 주식과 도박이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 주식을 도박화하는 예.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과정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도 금전적인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네. 직업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이 돼서 가족들한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고 그때 가족들의 설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에 예.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심각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정말 투자를 투자답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중독도 예방하고 네.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도 좀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진료를 하시면서 많은 이제 주식과 코인 실패로 이제 찾아오시는 환자들 중에서 네. 제일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뭐. 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장기 투자가 망가져서 오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누가 좋다 그래서 기동량으로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예. 그때가 보통 이제 강세장에서 네. 거의 끝물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운이 좋아서 뭐 초심자의 행운이 올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아니면 빨리 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 돈 넘치게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네. 대출을 땡겨서 쓰거나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특징은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비밀리에 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끙끙 이제 속을 앓다가 결국 더 이제 주변에서 돈을 더 빌리게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불법 사채까지 써서 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족한테 알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거의 똑같고요. 예. 이분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데 예. 자극 추구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극 추구 성향이라는 건 어떤 성격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뇌에 이제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네. 그 결과가 보상이 되는 거고요. 또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 행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이제 그게 보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그 보상 시스템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더 큰 보상을 얻고자 하는 그 보상 시스템이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분들은 도파민이 조금 낮은 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일상에서 빨리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취약한데,
그게 자극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이제 중독에 빠지기 쉽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도파민 분비가 좀 적게 되시는 네, 분들은 원래 태어나기에. 선천적으로요. 선천적으로 그럼 일상이 지루하신 분들은 이 주식이나 도박에서 이런 걸 추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루한 걸 잘 예. 못 참죠, 이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제 높은 데만 올라가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커서는 이제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카드 관리가 잘 안 돼서 예. 매월 이렇게 늦게 카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 뭐 쉽게 대출을 빌리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충동적인 행동, 쇼핑을 충동적으로 네. 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특성을 늘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대공황에 이은 버금가는 연속적인 네. 연초부터 하락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실 주식 투자에 이제 실패한 다른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 원장님이 보시기에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런 네. 심리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 개인의 실패와 이 기관 내지 전문가의 실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예. 투자 철학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쫓아가는 이제 포모라고 그러죠. 예.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조바심으로 쫓아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혀 공부 않고 찍기만을 바라는 네. 그런 유형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유형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네. 이 공부를 이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네. 주식시장 자체가 어렵다는 특성을 그쵸. 가지고 예.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2는 4다 네. 또는 이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는데 뭐 23.4도인가요, 5도인가요? 이렇게 자전을 한다. 이런 네.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학문의 세계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주가도 바뀌고 결국 이 주가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은 기본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너무 많은 팩터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저희가 이미 지났지만 코로나 시대 때도 예. 저희가 본 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성장, 매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네. 뭐 패드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과학적 이슈라든지 네. 뭐 또 락다운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너무나 다양한 팩터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 주가의 영향을 우리가 모두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이것들을 이제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잡계 세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과 공부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질 수밖에 없는.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장 그 수익, 평균 수익을 네. 지속적으로 능가하는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다. 예,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자산이라는 걸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강세장에서 들어오신 분들,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것만 봤기 때문에 이게 출렁거리는 파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최근에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원래 주식 중독 치료도 하시지만 도박에 중독되신 환자들을 치료도 많이 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유명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럼 도박 치료의 대가시로서 보통 이제 투자랑 투기는 다르다. 네. 투자랑 도박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투자 전문가들은 하시곤 하는데 네.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도박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로서 불확실한 것에 내가 돈을 걸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네.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이 도박 자체는 뭐 본인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가 치료 대상이 되는 건 이제 도박 자체가 아니라 네. 도박이라는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행위 중독의 예.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도박의 개념은 그렇고, 그러면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르냐?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네. 1930년대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네.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투자란 것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 투자고 그 외에는 다 투기다. 네. 지금 시각에서 보더라도 물론 이제 그때 이분은 가치 투자 개념으로 설명한 거지만 예.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나 거시경제를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투자가 아닌 거고, 두 번째는 적절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수익의 규모가 과도하지 않고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투기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겠죠. 단지 한자 그대로 타이밍을 노려서, 기회를 노려서 배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냥 단지 주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매매를 주로 하는 거고, 이 제 책에도 설명 나왔지만 결국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편향들이 개입을 하기 네. 때문에 매매가 잦으면 잦을수록 의사결정에 오해나 미스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매매가 잦은,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을수록 네.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잘 알려 있는 사실인데,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비용, 또 하나의 이제 숨겨져 있는 이유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너무 많이 개입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투기라는 것은 결국 도박화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과정을 통해서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투기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결과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가 되겠고, 네. 시간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투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학문에, 다양한 세상이 돌아가는 관점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데, 투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투자와 투기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한국에 생각보다 합법적인 그 도박이 많더라고요. 카지노, 병마, 경륜, 맞습니다. 경정, 스포츠 토토, 로또, 소싸움 뭐 이렇게 합법적인 도박 행위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 7개나 있어요. 7개나 있는데 네. 주식 투자자분들은 보통 너는 도박은 안 하고 주식은 이건 난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이 주식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사실 이제 7가지 합법 도박이 있는데요. 저희 외래 오시는 도박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합법 도박으로 오시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는 다 불법 도박을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 도박으로. 사설 온라인 사설 뭐 이렇게, 온라인 예. 도박이 거의 95%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타까운 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연령대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심지어는 중학생 애들이 시작하게 됐고, 고등학생 한반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식은 원래 도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식과 도박은 원래 개념이 다른데, 이 주식의 행위 자체를, 투자 행위 자체를 도박화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행위 중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박 중독의 그런 진단 기준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주식 중독이라는 병명 자체는 없고, 그렇죠. 도박 장애 또는 도박 중독이라고 불리는 그런 진단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9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 집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착. 네. 예. 좀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직장 생활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리고 하루 종일 주식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전념을 한다. 전업 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네. 두 번째는 점점 배팅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 이게 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성. 예. 아까 잠깐
도파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도파민이 자꾸 커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강한 자극,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는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이제 가치주라든지 재미없는 것보다는 약간 새로운 신세대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 시스템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점점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배팅 액수가 투자 액수가 커지는 경우 그게 내성이라 할 수 예. 있겠고 한참 커진 다음에 이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런 금단 증상이 금단까지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문제라고 인지를 하면서도 그것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중독의 또 다른 중독. 핵심이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은 모든 중독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공통 알코올 특성이죠. 중독,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도박에만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 베일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투자금도 내 힘으로 다 마련하지 못하고 대출이나 신용을 통해서 네.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본 돈의 그 금전적인 손해를 가족들이 또 복구해 준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금전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이분들이 악화될 때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추격 매매라는 게 있죠. 네, 추격 매매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예. 그런 하락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대했던 수익이 안 나고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지면 네. 한 번에 이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빨리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 본전 생각이라고 그러죠. 본전 생각. 예.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천의 손해가 있다, 1억의 예, 손해가 예.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한 번에 더 위험성이 강한, 리스크가 네. 강한 쪽으로 예를 들면 선물 옵션으로 간다든지 뭐 레버리지를 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격 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 현재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모든 과정을 몰래 합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네, 가족들도 모르고 또 일부 알아도 일부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금액을 일부만 네. 얘기한다든지 손실의 정도를 속인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문제를 자꾸 더 키워가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는 회피성 도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결국은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커지면 더 그러겠죠. 근데 결국은 투자 또는 도박을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도박을 하는 경우가 회피성 도박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4개 이상이면 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중독이냐 아니냐보다는 네. 스펙트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 내가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그렇군요. 됩니다.